예, 김한진 박사와 함께하는 키워드 경제 이야기입니다. 또 연초에 주목해야 될 변수들 점검하면서 전략 세우죠.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간밤에 이제 미국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요. 관련된 주제부터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2023년 연준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인데요. 12월 FOMC 의사록은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 매파적이었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뭐 그 FOMC에서 밝혀진 매파적인 내용들이 뭐 그대로 재확인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매파적인 기조였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매파적이었느냐? 물가를 잡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GDP 경제 지표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뭐 어쨌든 문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올해 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모든 위원들이 그렇게 똑같이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뭐 사실 이게 문구를 보면서 과거에도 그 이런 만장일치적인 문구, 어쨌든 방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문구가 있었을 때 이게 그대로 지켜진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뭐 그 문구 자체 올해는 뭐 절대로 금리 인상 없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 어제 발표된 FOMC 의사록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똑똑한 분들이 왜 이렇게 조변석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따져보면 그분들도 이제 경제 지표에 따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지표의 데이터 디펜던스이기 때문에 사실 어제 다르다고 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만 미리 알고 있습니다. 네, 경제는 사실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네, 계속 변하니까 뭐 변하는 게 당연하죠. 네. 어쨌든 지금 금리 정책이나 금리 정책은 결국 이제 물가와 고용의 지표를 삼을 텐데요. 물가는 좀 떨어집니다. 고용이 문제인데 그죠? 고용이 기조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게 계속 문제이고 나오는 뉴스들도 보면 이게 상당히 그 구조적 요인이다. 간밤에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고요. 6일이면 내일이죠. 내일이니까 내일 밤이 되나요? 고용 보고서가 또 발표되는군요. 고용 쪽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결국 뭐 앨런 그린스펀 그 전 연준 의장도 지금 물가가 잡히기 위해서는 고용 지표가 떨어져야 된다라고 어제 강조했더라고요. 언론에서. 그린스펀이 아직 그 존재감이 살아있군요. 네, 어쨌든 석학이고 뭐 어쨌든 뭐 이렇게 큰 견해를 가지신 분이니까. FOMC 의장 가운데는 한 획을 그은 사람이죠. 네, 그래서 많은 뭐 석학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결국엔 임금이 잡혀야, 결국엔 고용이 잡혀야 물가가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막 그 경제 내부에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좋은 표현이시네요. 네, 뭐 조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이제 완전히 그 집을 짓고 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을 짓고 인플레이션이 살지 못하게 하는 게 결국엔 고용 지표가 조금 더 덜 타이트해져서 그리고 임금이 떨어지면 이제 상황이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고용 지표가 좀 중요한데 사실 팬데믹 이전에는 뭐 신규 고용 자체가 한 7만 건, 8만 건 정도가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뭐 내일 모레 발표되는 12월 고용 지표도 사실 많이 줄어도 20만 건. 지난달에는 뭐 26만 건이었지 않습니까? 신규 일자리가 비농업 부문에서. 근데 지금 뭐 내일 모레 20만 건이 나와도 아직까지도 높은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지금 0.5% 정도를 보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최저임금도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졸트 고용 구직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일자리를 찾는데 매우 여유 있다. 실업자 한 명당 1.7개 일자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임금이 잘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마지막 퍼즐인 고용, 임금 이 부분은 뭐 연준이 어제 FOMC 의사록에서 밝혔던 것처럼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부럽네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러운 얘기입니다. 네, 그죠? 근데 예. 그 역으로 이제 이 부분은 네. 사실 경기의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의 가능성, 네. 고용 지표의 탄탄함으로 인해서 소비가 계속 조금 경기를 급냉하는 것을 막는 그런 뭐 상대적인 좋은 면도 있는 거죠. 구조적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민자가 전보다 줄었고요. 트럼프 정책에 의해서 전에 맞습니다.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은퇴하고 나이 들어서 일자리로 안 돌아온다. 네. 네. 사회보장이 이만큼 돼 있다는 것기도 하고, 야 코로나 걸려서 일하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안 돌아오고 이런 구조적 요인이 그 인구 구조는 굉장히 투자에 중요하잖아요. 그런 게 맞물려 있다고 하는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연준의 그 금리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록에서도 보면 연준 의원들은 금리 인하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는 이 상태에서 쭉 간다. 그런 거고 시장은 아니야. 내릴 거야. 그런 얘기고 박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CME 패드워치 시장에서도 연준의 좀 말을 살짝 무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최종 금리를 5.0 정도로 지금 프라이싱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월 1일 날 25bp는 거의 확실할 것 같은데 이번 다음 주에 나오죠.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 7.1%에서 이번에는 거의 6자를 찍을 것 같습니다. 한 6.7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지금 지난달 12월 소비자 물가가 6.7% 정도를 찍고 근원 물가도 한 6% 밑에서 형성이 된다면 5.8, 5.9 지난달에 6.0이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형성이 된다면 2월 1일 날 25bp, 3월에 또 25bp 해서 5.0이 최종 기준 금리가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상 시나리오는 대충 그렇게 합의 뭐 전망이 되는데 이제 인하에 대한 소위 그 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네. 그러면 올해 여기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에 의존하는데요. 하반기에는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솔솔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하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5.0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됐을 때 소비자 물가가 5.0 이하로 가면 코어 기준으로 네, 그죠? 예. 아니요, 그냥 헤드라인 기준으로 뭐 한 여름 정도에는 5.0을 이제 하회할 걸로 보는데 그러면 일단 실질 기준금리가 이제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이제 더 떨어지면 기준금리보다 아마도 12월 말에는 빠르면 첫 금리 인상을 시작하지 않을까 저는 인하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통화 정책이 워낙 뭐 중요하니까요. 금리가 정말 투자에는 금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하는 키워드 경제 이야기 두 번째 내용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요, 4분기 실적 쇼크 주의보. 네, 저는 워닝이라고 가능하면 안 읽습니다. 한글을 쓰려고. 예, 3분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다행스러운 건 예전에 사실 한국 증시가 뭐 실적하고 별 상관없이 갔었는데요. 실적을 우리도 이제 반영하기 시작하는 시장이 됐다. 분기별 실적이 반영이 되는데 4분기는 다만 이제 좀 영향도가 좀 희석되는 뭐 일회성 비용도 있고 성과급도 이래가지고요. 4분기 실적은 다른 분기보다는 영향력이 크지 않는데 올해는 4분기 실적이 특히 더 안 좋아서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올해 키워드는 실적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경기의 이면에 같이 움직이는 것이 이제 기업 실적이죠. 특히나 기업 실적이 얼마나 주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마진율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좀 그 아래쪽으로 우하향하는 추세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어쨌든 원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금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원자재 가격이 올랐고 그렇죠. 금융 비용 오르고 원자재가 오르고 가격에 그리고, 온전히 전가시키는 기업들은 많지는 않다. 네, 가격 전가시키기가 어렵죠, 사실. 예. 네, 그래서 할인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제 마진이 좀 뒤에서 밑지는 장사를 하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들의 뭐 한 60~70%가 수출 경기에 노출돼 있는데 이러한 그 수출 지향적인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단가 하락에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전 같으면은 이 정도의 환율이 상승하면 원달러가 하락하면 가격 경쟁력이 생겼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엔달러가 우리나라보다 더 이제 절하됐고요. 전 세계 환율이 이제 동시에 평가 절하되는 바람에
환율에 대한 수혜도 상대적으로 이제 적은 구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지금 그 애널리스트들의 순이익 예상치가 최근 3개월 내 올해에 대한 순이익입니다. 올해에 대한 순이익이 최근 3개월 내 한 15% 정도 더 깎였어요. 감익됐군요.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이익을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이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4분기 실적이 이제 노출되면서 이달 이제 중하순부터는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인데 4분기 실적 시즌이 노출되면서 조금 전체적인 올해 가이던스에 대한 전망도 조금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아무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 중심의 실적 둔화가 좀 뚜렷하기 때문에 더욱더 실적 둔화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반도체 실적을 보면 하이닉스는 분기 적자를 시장에서는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외국계 보고서 등등에서 영업이익 전망치가 5조 원대까지 지금 컨센 HTS 보는 컨센 한 6조 9천억인데 시장은 요즘 5조 원대대로 막 내려갔습니다. 반도체는 그러면 실적 그 바닥이 언제가 될까요? 네, 지금 빠르게 그 반도체 기업들이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재고 급증에 따른 감산 그리고 추가 투자 이제 축소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 감산은 그 업황이 빨리 돌아서게 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중국발 수요 증가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지금 반도체 생산업체들이 노력하는 공급 축소 그리고 생산 축소, 재고 관리 그리고 하반기에 수요 회복이 만나면 조금 의외로 하반기에 수급 정상화가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반도체 관련 애널리스트들의 좀 컨센서스인 것 같고요. 저도 매크로 단에서 이제 그렇게 봅니다. 네. 하이닉스는 분기 적자를 좀 덜어낸 적이 있고요. 또 이익을 낼 때는 엄청 내고 그러는데요. 삼성전자는 사실 분기 적자를 거의 안 냅니다. 몇 년 전에 한번 오래된 얘기인데요. 저도 자료를 못 봐서 한 7, 8년 됐나요? 분기 적자를 한 번 낸 적이 있어요. 그때가 완전히 바닥을 찍으면서 올라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시기가 주가는 선반영하기 때문에 이게 기대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을 겁니다. 경기 침체. 그 가운데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실적을 방어하거나 아까 이제 가격 전가를 하는 섹터들도 음식료나 이런 데는 있잖아요. 실적이 좀 좋아질 소위 옥석 가리기 위해서 이제 옥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섹터나 업종은 어떤 걸까요? 네, 두 가지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이제 반도체 말씀 나눴지만 반도체 지금 기업들의 PBR이 굉장히 낮아져 있잖아요. 삼성전자 1.1배, SK하이닉스 0.8배까지 떨어졌고 좀 역사적으로도 이제 저점 부근에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형성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경기 순환성이 강한 섹터, 강한 업종은 어쨌든 이익이 감소하면 빨리 떨어집니다, 주가가. 그래서 이미 경기 침체를 올해 나타날 수 있는 경기 침체를 8, 90% 지금 반영하고 있는 업종도 많거든요. 반도체를 비롯해서. 그런 업종들은 조금만 업황이 덜 나빠지는 게 확인되면 주가는 바로 돌아서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체계적 위험이 조금 주는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줄면 또 금리가 또 떨어진다든지 이런 우호적인 환경이 제공되면 주가가 계속 이제 반등 쪽으로 좀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좀 시클리칼 업종들의 특징이고 반도체를 포함해서 또 한 가지 시각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경기 전체가 혹은 마진율이 이렇게 둔화되는 시기지 않습니까? 올해 특히 상반기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그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목값이 높아집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높아지죠. 그래서 실적이 높아지는 업종 중에서 성장형 테마주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과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약세장 안에서도 조금 과열이다 싶을 정도로 매수세가 집중된다든지
또 적정 페어밸류보다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간다든지 약세장 속에서도 이런 종목별 플레이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뭐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뭔데요? 성장형 테마라는 게 뭐 다 알려져 있듯이 저야 이제 집요하게 여쭤봐야지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네, 다 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 뭐 2차 전지라든지 네. 신재생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또 뭐 지금 뭐 비메모리, 뭐 파운드리 쪽도 이제 성장 테마잖아요. 네. 네, 이런 쪽에서 성장 업종 내에서 소재 부품 장비,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의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 수주가 계속 느는 수주 베이스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예. 계속 공시를 좀 주목하면서 올해 실적이 좀 잘 찍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들은 좀 PR도 아주 지나치게 예. 높지 않고 이런 종목들을 차분하게 좀 고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집요하게 여쭤봐서 죄송해요. 네.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물고 늘어지고 여쭤봐야죠. 예.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연초여서요. 이제 올해 투자자들이 생각해야 될 그 시장 변수들, 김 박사님이 생각하는 핵심 변수가 무엇인지 오늘 좀 첫 시간에 듣고 싶습니다. 몇 가지 얘기해 주세요. 네, 작년은 사실은 뭐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통화 정책에 예. 이제 모든 시장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네. 올해는 이제 그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언제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할지 그 피벗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무게 중심에 추는 뭐 인플레이션 혹은 뭐 통화 정책 이러한 금융적 요인에서 지금 오늘 말씀 나눈 기업 실적 또 경기 이런 실물적 펀더멘탈로 이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좀 있고 올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경기다. 근데 경기가 뭐 불황이냐 호황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혹은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뭐 이런 OX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시장은 지금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올 것에 대해서 뭐 종목별로 다르지만 섹터별로 다르지만 어느 정도는 가격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경기 침체보다 더 나쁘게 진행되느냐 덜 나쁘게 진행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자체보다는 변화폭에 초점을 두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주요 키워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김한진의 인사이트, 김한진 박사님의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마디씩 정리해 주기로 하셨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김한진의 인사이트, 시장은 초단기 과제는 처리했고 초장기 과제는 신경 쓰지 않는다. 켄 피셔의 말인데 이게 어렵습니다. 한 번 더 읽어야 됩니다. 시장은 초단기 과제는 처리했고 초장기 과제는 신경 쓰지 않는다. 뭔 말입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시장은 알게 모르게 똑똑하다라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뭐 아주 데일리 베이스로 논란거리가 되는 그런 뉴스거리들은 알긴 알아야 되지만 주가에 거의 다 반영되어 있음을 인식하면서 조금 대응하자. 호재든 악재든. 그게 이제 켄 피셔 회장의 좀 지론인 것 같고요. 또 초장기 과제, 뭐 인구 문제라든지 미중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지정학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단기, 뭐 약간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우리가 시장을 내다볼 때는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또 켄 피셔 의장의 회장님의 이제 또 지론인 것 같습니다. 제 책에서 이제 봤는데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초단기 과제는 뭘까? 앞서 말씀 나눈 대로 이제 연준의 뭐 지금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은 사실 뭐 95%는 지금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 시장이. 그리고 경기 쪽에서도 뭐 기업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4분기 실적 조금 지난 실적이잖아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시장은 하반기 올해 무려 하반기에 기업 이익이 좋아질 건지 나빠질 건지 이런 쪽에 지금 프라이싱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투자자들은 당장 4분기 실적도 알아야 되고 작년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도 더 집중해서 보는데요. 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덜 중요하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실적 경기고 그것도 지금의 경기가 아니라 올 하반기 이후에 중기 텀에 어쨌든 펀더멘탈 변화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